정말로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상호의 아내가 가장 크게 동요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평생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자녀들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상호는 재혁에게 연락을 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형제네요. 전화 너머로 재혁의 감격스러운 한숨이 들려왔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지만 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혈연 관계는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재혁이 저지른 일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며칠 후 재혁이 상호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얼굴빛이 변했다. 정말 우리 영감의 아들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혁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재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재혁을 바라보시더니 많이 닮았구나. 젊은 시절 내 아버지하고 하고 중얼거리셨다. 그날부터 상호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어머니는 재혁을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어색해했다. 특히 상속 문제가 대두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재혁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상호는 밤잠을 설쳤다. 가족의 평화가 무너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때문에 지금의 가족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진실을 아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점점 다른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상호의 아버지가 묻힌 묘지가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운을 나누어 받으려는 계산이 있었다. 형님, 아버지 묘자리가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풍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후손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명당이래요. 재혁의 말에 상호는 불편했다. 그래서 어머니 유고를 거기 묻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재혁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상호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적으로 가족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상호의 아내는 재혁의 불쌍한 사연에 동정심을 느꼈고 무심코 묘지 위치까지 알려주었다. 당신이 재혁 씨와 연락하고 있었다고? 상호는 믿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변명에도 상호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재혁은 또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저도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물론 많이 바라는 건 아니고 어머니 묘를 아버지 곁에 모실 수 있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포기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재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상호를 찾아왔다. 형님께서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순간 상호는 재혁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처음에 순수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탐욕스러운 눈빛만 남아 있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상호가 물었다. 돈이에요? 명당이에요? 둘 다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고요. 재혁의 솔직한 대답에 상호는 분노했다. 그날 밤 상호는 결심을 했다. 재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하고 정말로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재혁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상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재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재혁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다른 부유한 가정에 접근해서 친족 관계를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탐정의 설명에 상호는 경악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조작한 거죠?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즘엔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유전자가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한편 재혁은 상호의 가정을 더욱 교묘하게 파괴시키고 있었다. 상호의 아내에게 자주 연락해서 형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순수한 아내는 점점 재혁의 편을 들게 되었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요. 아내의 말에 상호는 답답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도 혈육인데.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져 갔다. 자녀들도 분열되었다. 큰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지만 작은아들은 할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혁을 지지했다. 가정 내 의견이 갈라지면서 식사 시간마다 언쟁이 벌어졌다. 재혁은 마침내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일주일 안에 어머니 묘를 아버지 곁에 모시게 해주지 않으면 상속 소송과 함께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상호는 절망감에 빠졌다. 가정은 이미 파탄 직전까지 와 있었고 재혁의 협박은 점점 거세졌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평생 쌓아온 가정과 명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 모두 위기에 처했다. 한편 재혁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돈이나 명당이 아니었다. 그는 상호 가족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인맥까지 탐내고 있었다. 상호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고 그의 인맥을 이용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상호는 탐정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재혁의 과거 행적들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이런 사기를 여러 번 저질러온 전문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진짜로 아버지의 아들일 수도 있는 것인가? 상호는 마지막 조사를 위해 재혁의 어머니 윤미정이 생전에 살았던 동네를 직접 찾아갔다. 오래된 동네의 어르신들을 만나 윤미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상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윤미정? 그 여자 참 불쌍했지. 평생 혼자 살면서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고생 많이 했어. 동네 할머니의 말에 상호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평생 짝사랑한 남자가 있었다더라고. 박정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거야. 일방적으로요? 상호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박정수 씨는 윤미정 씨를 모르셨다는 건가요? 모르기는 뭘 몰라. 알긴 알았겠지. 하지만 그 남자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 결혼했어.
윤미정이는 그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평생 그 남자만 생각하고 산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재혁이 아버지는 박정수가 아니야. 윤미정이가 한때 만났던 다른 남자였어. 그 남자는 일찍 죽었고 윤미정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박정수를 그리워했던 거지. 완전히 망상에 빠져 살았다고 봐야겠어. 상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재혁의 어머니는 평생 상호의 아버지를 짝사랑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사진도 몰래 찍었거나 우연히 함께 찍힌 것일 수 있었다. 그리고 재혁은 그런 어머니의 망상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상호는 즉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박정수와 윤재혁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다. 재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상호는 모든 증거를 모아 재혁을 찾아갔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다시 받았고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밝혀지자 재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박정수라고. 당신 어머니는 일방적인 짝사랑에 빠져서 망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고요. 재혁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상호는 아버지의 유골을 다시 정중하게 납골당으로 모셨다. 윤미정의 유골은 그녀의 고향 묘지에 제대로 안장되었다. 비록 왜곡된 사랑이었지만 한 여인의 평생 한을 달래주는 의미였다. 모든 일이 끝나고 상호는 아버지 납골당을 찾았다. 아버지, 이제야 평안히 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납골당 직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아버지 묘가 있던 산 기슭에서 나무로 깎은 작은 말뚝이 발견된 것이다. 그 말뚝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다. 이게 뭘까요? 상호가 물었다. 직원도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일부러 박아놓은 것 같은데. 상호는 그 말뚝을 보며 오싹함을 느꼈다. 혹시 재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 묘에 저주를 걸어놓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윤미정이 생전에 자신의 한을 담아 박아놓은 것일까? 결국 그 말뚝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상호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상호였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